화채개연은 제목 뜻부터 한번 보자. 이 시의 제목은 꽃 화자에 몸채자, 열릴 개자에 밝을 현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꽃의 몸이라고 하는 건 꽃봉오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빛나다 라는 뜻이야. 자, 이 화채개연이라고 하는 제목은 원래 이 시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이 시의 제목은 아침이라는 제목이었어. 근데 작가가 화채개연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이 두 개로 해석이 돼요. 처음에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졌을 때는 아침에 새벽 해가 뜨는 모습을 꽃봉오리가 터지는 모습에 비유한 시다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 제목이 아침이니까. 근데 제목이 화채개연으로 딱 바뀌면서 이 작품의 석류꽃이 터지는 모습이 그냥 진짜 꽃봉오리가 터지는 모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필기해 놓은 거 잠깐 봅시다.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침이라는 원래 제목을 갖다 집어넣으면 새벽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 안을 물들여 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에 빌려 나타난 작품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오케이? 두 가지 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얘는 일행에 나온 것과 마지막에 나온 게 의미가 다르다. 이런 시가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던 이별가 있죠. 걔도 마찬가지. 시가 똑같이 생겼지만 앞에 의미랑 뒤에 의미가 달랐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 석류꽃이 터진다 요 표현 있지? 그걸 기점으로 이 앞은 석류꽃이 터지기 전, 그리고 이 뒤는 터진 후기 때문에 이 앞에는 석류꽃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뒤는 석류꽃이 터진 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 이 석류꽃이 터진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제목의 아침에 빗대어 얘기하면 이건 뭐야? 해가 떠오르는 걸 얘기해. 해가 떠오르는 걸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요 전이고 요 후에는 해가 떠오른 모습을 보고 화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자, 봅시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는 이유는 꽃봉오리가 터지는 장면을 보기 위한 준비야. 이 사람은 지금 어딨냐면 벽에 기댄다 그랬으니까 방 안에 있는 거야. 자, 요렇게 문이 있어요. 문은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 앞에 섬돌이라 그래서 신발 벗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들이 있겠죠. 이걸 안에 방 안에 화자가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자 뒤에는 벽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화자는 벽면에 기대서 실눈을 뜨고 바깥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실눈을 뜨냐? 자, 아침이란 제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게 동이 트는 거지. 너네 햇빛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어? 못 봐. 그러니까 실눈을 뜨고 해 뜨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해석하셔도 좋고요. 석류꽃이라고 하는 애는 문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실눈을 뜨고 있는 모습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고 있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 화채개연을 보려고 화자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준비하고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준비할 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대. 자, 너네가 너무너무너무 기대하던 연예인을 보러 콘서트장에 갔어. 그리고 연예인 등장하기 전 그 무대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뒤에 등장하는 연예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야. 그지? 뒤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때문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볼 꽃이 피는 장면이나 해가 뜨는 장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에 나타나는 화자의 감정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래서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때 왜 아무 생각도 안 나냐? 기대하니까 너무. 자, 그리고 뒤에 볼게.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 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들 위에 문득 송유꽃이 터진다. 자, 이때 짧은 여름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화자가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에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여름밤은 겨울밤보다 짧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촛불 한 자루도 못 다 녹인 채 했어. 자, 이 사람은 밤에 등을 켜는 게 아니라 초를 켜는 집에서 사나 봐. 자, 촛불을 이렇게 켜놨다. 이 촛불에 불이 이렇게 붙었잖아. 그러면 촛농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초가 점점 짧아지지. 근데 여름밤은 워낙 짧아서 이 초가 이만큼 짧아지기도 전에 이미 불을 켤 필요가 없어. 해가 빨리 뜬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기다리던 아침, 그리고 자신이 기다리던 해 뜨는 그 순간이 빨리 왔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밤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아침이겠죠. 아침빛이 탁 터지면서 석류꽃이 터지는 모습이 지금 본인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해가 뜨는 장면이 됐든 석류꽃이 됐든 짧은 여름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자 본인이 기다리던 모습이 탁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밤부터 밤이 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 시상의 전개는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오케이?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자, 섬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은 움직임이 드러나요. 이게 석류꽃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탁 하고 터져갖고 꽃이 이렇게 폈어. 이것도 멈춰있던 해가 터지지. 움직임이고, 해가 동쪽에서 둥실하고 점점 떠올라왔어. 이것도 움직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적 이미지가 드러나요. 자, 동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건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 자, 시적 대상은 동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에 반해 화자는 어떤가 보자. 화자는 실눈 뜨고 벽에 기대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은 움직이고 있고 화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니은다, 여기 니은다 쓰이네. 현재형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해주고 있어. 자, 이 현재형 어미라고 하는 애는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현장감,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감격과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 일었대. 아,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자, 보면 꽃 몽우리가 터지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이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라는 표현은 새 생명의 탄생인 거야. 꽃이라고 하는 게 탁 피잖아. 꽃이면 열매 생기고 씨앗 생기거든. 그럼 그건 새 생명의 탄생이랑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감정, 영탄법 사용해서요. 감동, 그리고 경이로움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꽃잎을 적시고 있다라고 해. 너네 꽃잎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꽃잎 색깔이 다 똑같아? 아니지. 이 부분이 더 진한 거야. 그걸 이 사람은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셔나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한 거고, 자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시어는 탄생과 창조의 원형적 이미지를 가져. 그 왜 그러냐면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은 어디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냐? 바다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생명이 탄생되잖아.
그래서 지금 꽃봉오리가 탁 터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걸 바다 이미지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꽃잎을 적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꽃몽울이라고 하는 애가 탁 터지면서 안은 진하고 바깥은 조금 연한 그 색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석류꽃이랑 바다라고 하는 표현만 놓고 보면 색채 대비거든? 석류꽃은 붉은색이고 바다는 푸른색이니까.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선생님 설명대로 물에 젖은 꽃잎이라 그러면 꽃 이파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바깥이 연해. 그럼 물에 젖은 부분은 진하지. 그럼 이거는 색채가 대비되는 게 아니라 비교되는 거야. 덜 진한 부분, 더 진한 부분. 그치? 그래서 요거 색채 대비라고 적혀 있긴 한데 요건 별표 쳐놓으세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실제 뭐 지금 석류꽃이 바다 근처에 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물에 젖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화자 눈에 보이는 게 바닷가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석류꽃이 아니기 때문에 색채 대비라고 보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방 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해일 때는 방 안에 해가 이제 점점 섬돌 위로 이렇게 떠올라오잖아. 그럼 어느 정도 해가 둥실 올라오면 이 햇빛이 방 안에 쏟아져 들어오지. 그래서 햇빛이 방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방 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라고 표현했을 수 있어. 그리고 이 화자가 진짜 본 게 석류꽃이라고 하면 석류꽃이 탁 터지는 그 순간의 감동이 방 안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저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석류꽃이 점점 물들어 오는 건 움직임이야.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물이 들어서 이동하고 있는 거지. 진해지게. 그래서 얘도 동적 이미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간다. 자,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소 이동해 안 해? 안 해. 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어. 해가 들어오거나 혹은 석류꽃이 개화하는 그 감동을 느끼거나인 거지. 얘가 진짜 움직여서 앉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요.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되는 체험이라고 하는, 자연과 무라일체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주객이 전도된 표현입니다. 화자는 가만히 있었고 움직이는 애는 자연물이야. 햇살 혹은 석류꽃이 터지면서 느끼는 감동, 이런 게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화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온 거지. 자, 여기 물 들어온다 동적 이미지, 그리고 여기 계속 니은다 현재형 어미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얘는 앞에 나왔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랑 다르죠. 앞에는 석류꽃 터지는 걸 기다리면서 느꼈던 기대감 때문에 아무 생각을 못했던 거고, 지금은 자연과 하나 된 본인 상태가 너무 경이롭고 충만하고 꽃잎이 탁 터지는 순간을 봤을 때 자신이 너무 감동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의 이유는 경이로움, 감격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결과는 똑같지만 터지기 전의 원인과 터진 후의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 자, 그럼 화채기원 여기까지 보고 누의 부분 필기 한번 해봅시다.